당연히 이제 면접 같은 거 볼 때 시사 네. 질문 같은 게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경제신문이나 이런 거를 최대한 보려고 노력을 하셨었나요? 아니면 뭐 특별히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었는지. 일단은 덮어놓고 시사에 대해서 물어본다? 라는 질문은 크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면접에서. 이 회사와 관련돼 있는 시사 이슈가 있다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는 있었어도 요새 관심 있는 시사의 이슈는 무엇인가요? 이런 차원의 질문은 잘 없었던 것 같고 일단 저는 뭐 경제신문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최근에 기업들이 어떻게 하고 있고 뭐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을 되게 보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유튜브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분의 경우에는 일본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하신 한국분이 하는 유튜브 채널인데 일본 경제나 일본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썰을 풀어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보다 보면은 굉장히 캐치하고 재밌는 내용들이 많고 보통은 재밌는 내용이면은 중요한 내용일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혹시 그 채널 이름이 네. 어떻게 되죠? 박간의 박간의 저 네, 박간의 보세요. 박간혜랑 슈카월드도 되게 제가 좋아해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되게 구독자 몇만 명 안 됐을 때부터 꾸준히 보고 있어가지고 되게 네. 열혈 팬인 거 인증하시네요. 그래서 후니스토리도 여러분 네, 지금 구독을 후니스토리도 네, 지금 빨리 구독을 해주시면 나중에 떡상할 것 같다는 거. 다음 질문은 이제 자소서 엔트리 시트 작성하실 때 관련된 질문인데 지금 40개 정도를 쓰셨다고 하셨고 엄청 크게 약간 플랜 B 느낌의 기업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약간 분석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엔트리 시트를 쓰실 때 그 40개 기업에 대한 엔트리 시트를 다 다르게 적으셨는지 아니면은 약간 많이 비중을 적게 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원본판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키워드만 바꾸고 약간 그런 식으로 했었는지.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거 정확하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기업마다 물어보는 게 굉장히 비슷하기도 해서 뭐 대학 생활을 하면서 가장 열심히 했던 것은 무엇이냐 라든지 지원 동기, 뭐 자기 PR하고 싶은 포인트, 자신의 장점, 단점 뭐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일본 기업의 경우에는 지원자 자신의 스토리 그리고 자신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깊게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떤 기업에 지원하든 저는 바뀌지 않으니까 제 경험은 바뀌지 않으니까 굉장히 비슷하게 작성을 했던 것 같고요. 다만 지원 동기, 지망 동기에 대해서는 기업별로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골자는 똑같이 하되 각 기업에 맞는 스토리를 작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각 기업에서 조금 원하는 스타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IT 기업이 원하는 사람이 다르고 무역회사에서 원하는 사람들이 다를 수 있는 것처럼 어떤 포인트를 더 잘 보여줘야 될까를 조금 많이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골격이 정해져 있다고 해도 약간 조금씩 키포인트를 바꿔야 되고 또 키워드를 바꿔야 되는데 그 키워드를 바꾼다고 해서 이제 그게 그대로 내면 안 되고 또 그게 또 문장이 자연스러운지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7월부터 10월까지 취업 준비를 했는데 10월 정도 되면 면접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 중에도 엔트리 시트를 계속 다듬거나 그런 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다듬었다는 거는 면접 시즌에 제출을 할 수 있는 기업들도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회사별로 되게 지원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 스펙트럼이 많이 넓고 달라요? 제가 준비한 과정에 있어서는 그렇게 넓지는 않았던 것 같고 이제 일본 현지에 가서 취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열리는 박람회를 준비하신다고 해도 그 기간이 막 이렇게 2달, 3달 이렇게 벌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조금 차이가 있는 시간이라도 좀 더 다듬어서 내고 싶으셔가지고 그러면 준비를 하신 거구나. 네, 좀 더 많은 기업에 지원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런 부분을 다듬는 과정이 면접 준비로도 조금 이어지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서 결국에 면접 가서 하는 얘기가 자소서에 써있는 얘기랑 비슷해지거든요. 자기가 어필하고 싶은 포인트, 내 경험 이런 얘기를 글로 쓰는 것과 말로 하는 거의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듬고 좀 더 간결하면서 어필이 되는 스토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일본 기업들이 이제 사람에 대해서 뭔가 많이 보려고 하는 것 같고 업무적인 능력이라든지 스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본다기보다는 이 지원자가 지금까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왔고 그래서 학창 시절에는 어떤 활동을 했고 거기에서 무엇을 느꼈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싶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물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종신교용이라는 문화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면접을 보실 때 뭐 업계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요?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심화된 질문은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딱히 그런 거를 질문으로 물어본다기보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은 어필이 더 많이 되니까 아무래도 사실 면접이 끝나갈 때쯤에 이제 지원자한테 질문 없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역질문. 네, 역질문이라고 하는데 역질문에서 그런 점들을 조금 많이 드러내면은 되게 어필이 많이 됐던 거는 같아요. 모두가 알고 있을 만한 예로는 소프트뱅크 면접을 본다라고 하면은 소프트뱅크랑 라인이랑 얼마 전에 경영 통합을 하기로 했는데 소프트뱅크가 기존에 하고 있는 페이페이라는 간편 결제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카카오페이 같은 거가 있고 라인도 라인페이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통합을 하고 어떻게 같이 해갈 생각인가요를 물어봤던 것 같고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이거를 제가 되게 개인적으로 알고 싶었던 것도 물론 있지만 이걸 통해서 저는 소프트뱅크가 하고 있는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 정도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필할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의견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명기분들이 취업 준비하는 모습을 보시고 있으실 텐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일본 취업의 준비 그리고 한국 취업의 준비 어떤 점이 좀 다른 것 같나요? 아무래도 일본 취업 쪽이 한국 취업도 물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본인이 대학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경험이나 거기에서 느낀 점이라든가 거기에서 배운 점들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고 대학생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물어보는 게 일본 취업의 특징인 것 같고 일본의 경우에는 스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는 덜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아예 안 중요한 거는 아니겠지만 그렇죠. 네. 아예라는 말 약간 그런 단정 짓는 건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스펙이 좋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력서를 딱 인사 담당자가 봤을 때 알기 쉽게 어필이 된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게 합격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카페 같은 데서 보니까 약간 한국 대학교 출신인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만약에 일본에 교환학생을 갔었다면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에 대해서 좀 중요하다, 약간 중요하지 않나? 약간 그런 뇌피셜들이 많던데 형님 혹시 면접 보셨을 때 솔직히 우리가 갔던 학교가 일본 탑급 학교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학교죠. 그 학교에 대해서 약간 직접적인 질문이 있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일본에 교환학생 생활을 하였고 교환학생 생활을 한 대학교가 일본인들이 알만한 대학교다 하면은 이 친구가 여기에서 공부를 할 정도의 친구구나 라고는 되게 알기 쉽게 알려줄 수 있는 뭔가 도구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게 결정적으로 뭔가 합격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느냐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교환학생 생활을 했다고 하면은 워킹홀리데이도 마찬가지고 그 생활을 통해서 외국 생활을 하면서 어떤 걸 느꼈는지 그런 경험들이 일본 기업에서 일해야겠다는 생각에 어떻게 이어졌는지 이런 점들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게 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질문과 같은 얘기를 우리도 모르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있으면 될까? 이거 있으면 될까? 약간 그것보다도 특히나 앞서 이제 계속 말씀해주셨던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이게 있어서 나는 취업을 할 수 있어요. 약간 그런 거는 좀 저도 아니라는 걸 지금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경험에 있어서도 무슨 경험을 했느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성장을 얻어냈는가에 초점을 많이 맞추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뭔가 스펙 문화에서 계속 살아온 사람으로서 이 과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약간 거기에 튜닝이 안 되면은 생각의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은 본인이 힘들어지고 합격하기도 어려워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거의 띵은 남발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40개 이력서를 내셨는데 면접은 몇 개 회사를 대충 약간 다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대충 한 번이라도 면접을 본 회사는 30개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면접을 한 3-4번 보죠?
네, 그렇죠. 보통은 1차, 2차, 최종 이렇게 해가지고 3번 보는 게 보통인 것 같고 조금 많은 회사들도 있고 2번 보는 회사들도 있고 1번 보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알려고 하니까 면접을 조금 많이 보는 거겠죠? 네, 굉장히 시간도 굉장히 긴 편이고 개인적인 경험이긴 하지만 1대1 면접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당연히 면접이